오늘부터는 생물의 다양성 부분입니다. 하이탑으로 1권의 118쪽이고요. 자, 생물의 다양성과 분류. 생물, 이게 이제 이런 생태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은 사실 세 가지를 포함하는 말인데,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이 얼마나 다양하냐 이거긴 한데, 구체적으로 생물 다양성은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 뭐 여러 가지 종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다양하게 있느냐.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근데 같은 종이어도 유전자가 다르거든요. 그게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 생태계 다양성. 그러니까 같은 지역인데, 요 뭐 상동인데, 여기는 거의 도시이긴 하지만 여기 뭐 그 하천 같은 거 흐르죠. 시민해강이 있고, 그러니까 강 생태계도 있고, 뭐 그 언덕 생태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 뭐 요런 게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고, 요거 세 개 합쳐가지고 생물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생물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종 다양성부터. 근데 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종은 중요한데,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개체들의 무리를 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 별로 없지만, 일단 고양이랑 개랑 예를 들어서 교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자식이 안 태어나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다른 종이 되는 거야. 다른 종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말하고 당나귀랑 교배를 하잖아. 말하고 당나귀를 교배하잖아. 그럼 자식이 태어나긴 해. 노새라고 하는 애가 태어나. 노새. 근데 노새는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어. 노새가 자손을 못 낳아요. 그럼 노새는 종이 아니에요? 노새는 그냥 노새라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건 말하고 당나귀는 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이면은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당나귀를 이제 뭐 인간들이 교배를 하는 거죠. 사실 자기네들끼리 있을 땐 교배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노새가 태어나. 근데 걔는 생식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종이다. 다른 종. 이해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쓸 때는 뭐 강아지도 여러 종이 있다라고 해서 쓰잖아요. 뭐 말티즈도 있고 뭐 진돗개도 있고 뭐 이러잖아. 근데 그거는 이 생물학적 용어로는 종이 같은 종인 거야, 사실은. 왜냐면 개라고 하는 같은 종인 거야. 걔네들이 교배하면은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이런데, 생태적으로 보면은 그냥 같은 종인 거야. 자,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 그거를 종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인데, 일단은 종 다양성이 높으려면 생물 종의 수가 많아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개체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생태계랑 요 생태계가 있어. 근데 나무를 이렇게 다 세보시면은 여기도 수목으로 있고 여기도 수목으로 있는데, 수목으로 있어요. 있나? 수목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요런 나무 가에는 요런 나무, 요런 나무, 요런 나무, 요런 나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4종이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는 요 나무, 요 나무, 요 나무 이렇게 3종이 있어요. 3종. 그럼 종 다양성이 누가 크냐? 가 생태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종이 다양하게 있는 것도 중요한데, 자, 종이 많고 일단 그 다음에 고르게 분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생태계의 문제점은 요 빼주간애지. 빼주간애만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종 다양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에도 3종이 살고 나에도 3종이 살아. 근데 가에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나에는 이 빼주간에만 많아. 그러면은 종 다양성이 누가 높으냐면 가생태계가 높은 거야. 이해 가시죠? 한 종류만 너무 많은 건 또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튼 종 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고, 복잡한 게 좋은 거예요. 복잡하면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여러 종이 같이 있으면은 먹이 종류가 다양해져 가지고요, 한 종류 먹이가 사라져도 이게 생존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지. 자, 하여튼 종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제 골고루 분포돼야 된다. 종의 수가 많아야 되고 고르게 분포해야 종 다양성이 높은 거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같은 종이야. 이게 무당벌레라고 하는 같은 종이야. 근데 얘는 민문이네. 민문이 전박이가 없죠, 그쵸? 근데 전박이가 큰 애도 있고 전박이가 없는 애도 있고 이래요. 근데 같은 종인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다양한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하냐, 그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유전적 다양성. 사람들도 있는데 같은 종인데 어떤 사람 키 크고 어떤 사람 키 작고 이러죠. 그런 정도가 다 다른 걸 유전적 다양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는 개체가 있어서 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똑같아,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질병이 돌아요. 그러면 다 같이 죽을 수 있어요. 다 비슷한 애들이니까. 그러면 이 종이 멸종하는 거죠. 근데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얘는 어떤 질병에 잘 견뎌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잘 견뎌요. 그러면 다른 사람 죽어도 코로나에 잘 견디는 애만 살아남으면은 멸종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예,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어떤 환경이 변했을 때 멸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은 거야. 다양하게.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뜻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 바다 생태계 생물들도 있고요. 이렇게 갯벌이 존재하면 갯벌에 사는 애들도 있고, 조금 가면은 산도 있고 이래. 그럼 요 동네는 생태계 다양성이 큰 거예요. 바다도 있고, 갯벌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러면. 이해가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 열대우림, 초원, 사막, 연못, 호수, 강, 갯벌, 바다, 농경지 등 이런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으면은 종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생태계에 사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종 다양성도 높아지고, 종 다양성이 높아지면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는 열대우림이야. 열대우림은 되게 희한한 애들도 많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애들도 많고. 그래서 열대우림 생태계가 종 다양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도 높다. 자, 그래서 요 동네는 산림도 있고요, 나무숲, 습지도 있고 초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원에 사는 애, 여기 종 다양성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또 유전자가 다양하게 있어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가지고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합쳐가지고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실 것 같지요? 학습 내용 체크.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그렇죠. 생물 다양성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생물 다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그렇죠. 종 다양성이 아까 옆에 책에 있었습니다. 종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고, 종 다양성. 생물의 종류가 많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좋다. 얼룩말 개체마다 줄무늬가 다른 것. 그러니까 같은 얼룩말인데 줄무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런 거는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우리가 다 이렇게 생김새가 다른 게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 유전자가 달라서. 자, 열대우림이나 초원이나 사막, 갯벌 등 생태계가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 그쵸?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한다.
이제 넘기지 말고 옆 페이지 잠깐만 보고 갈게요. 유전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DNA랑 비슷한 거긴 한데 DNA는 이렇게 길다랗게 있는 거고 DNA는 그 중에 일부분 어떤 정보를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부분을. DNA는 되게 긴 거고 그 중에 일부 뭐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 그 정보가 담겨져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부모한테로 전달되는데 아빠가 반 엄마가 반 주기 때문에 아빠랑 똑같은 애가 태어나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원래 그 유성생식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아빠도 반 엄마도 반을 주다 보니까 다양한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딱 반반은 아니죠. 딱 반반은 아닌데 이제 양적으로는 딱 반반이고 누구 성질이 발현이 되는가 이거는 뭐 딱 반반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3학년 과정에서 내가 사람이 46개의 원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23개 주고 엄마가 23개 주는 거야. 근데 개수로는 반반이 맞아, 개수로. 근데 난 얘 발현될 수 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우성 열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발현되는 특징은 뭐 아빠를 더 닮을 수도 있고요, 엄마를 더 닮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차이가 있죠. 자, 변이와 생물 다양성. 변이라는 이제 이런 용어들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변이는 같은 종인데 뭔가 다른 거 있지, 다른 특징. 그거를 변이라고 하고, 변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유전자 차이 때문에 그래. 밑에 써있구나.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그래.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뭐 크게는 어떤 애는 남자고 어떤 애는 여자고, 근데 어떤 애는 머리카락이 뭐 이제 어떤 갈색이고 어떤 애는 머리카락이 까만색이고, 이런 거 다 다른 특징들을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런 사마귀 중에 이렇게 생긴 사마귀가 있는 거지. 난초 사마귀라고. 그럼 난초 사이에 살고 있으면은 이게 뭐 새나 이런 애가 막 와가지고 이렇게 먹잇감 찾아가지고 자기 이제 가져다가 뭐 자식들 먹여 살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난초 사마귀는 잘 눈에 안 띄겠죠? 쟤는 이제 저런 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귀엽죠? 네. 요 조그만 애들이. 네. 난초 사마귀야. 그래도 막 시원해. 손에 기어다니면 좀 기분은 더러울 것 같아. 그래도 귀엽긴 하네. 네, 귀엽게 느낄 수도 있지. 봐봐, 이렇게 여기서 꼬물꼬물 하고 있으면은 귀엽잖아요. 진짜 꽃처럼 생겼네. 네. 악마 사마귀 뭐야? 악마 사마귀거든요. 와, 무섭다. 얘는 진짜 무섭다, 야. 이거 진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와, 악마다. 이거 벌이야? 벌.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벌이야. 이런가? 벌 같긴 한데. 벌처럼 생겼는데 손이 사마귀. 사마귀와 말벌? 이거 뭐지? 이거 합성한 건가? 진짜. 하여튼 얘는 악마 사마귀. 뭐야?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이런 나뭇잎 사마귀 이런 집에 가다. 이런 나무 나뭇잎 쪽 사마귀, 조심해야겠네. 악마 사마귀. 얘 왜 이래? 이거는 모형 같다. 아닌가? 모형 아닌가? 모형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길 수 있지? 악마 사마귀 처음 본다. 와, 엄청 큰데? 잘 만들었다. 종이접기네. 짝이야. 좀 잡아먹는다. 말벌인데? 악마 사마귀 멋있다. 호주는 무서운 곳이야. 호주에는 뭐 나방도 엄청 크고 막 그러던데. 그래. 박쥐는 엄청 크다. 호주는 딴 세계네. 그럼 호주 못 가요. 호주 가다 심장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런 애들이 그 변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변이가 다르다. 자, 근데 이런 변이가 있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되면 그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요. 더. 그럼 그 애들의 자손은 그래도 걔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다윈이란 사람이 이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하는 데 가서 이 핀치새라고 하는 애의 그 부리를 관찰합니다. 근데 핀치새라고 하는 거는 참새 같은 애예요. 참새 같은 애. 귀엽겠네. 우리 핀치새. 원래 이 갈라파고스 제도는 여기 뭐 멕시코 뭐 이런 데네요. 이런데 요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 이게 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요 동네 사는 새, 요 동네 사는 새 이런 애들 관찰한 거야. 근데 참새는 원래 날개도 작고 맵새라고 해서 그 동네에만 사는 거죠. 그 동네. 아, 그쵸. 왔다 갔다 사는 게 아니에요. 참새는 그냥 거기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근데 요런 것도 희한한데 갈라파고스 거북이는 목이 긴 애도 있어요. 목이 긴 애. 목이 되게 짧은 줄 알잖아. 근데 어떤 애들은 목이 또 길어. 비둘기도 그냥 살고. 예. 비둘기? 모르겠어요. 근데 비둘기. 저 빨간색 저거 뭐예요? 친구. 얘. 혀처럼 생긴 거. 그래. 아 저거 그 노트려가지고 무식되면 새고 저 전화 타다 터질 것 같은데. 핀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관찰을 한 거야.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다윈이. 이건 징그럽다. 네. 어떤 데는 이렇게 부리가 뭉툭하고 두꺼워요. 근데 요런 애는 부리가 얇지, 이렇게. 어떤 애는 요런 두껍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동네의 먹잇감이 되게 좀 딱딱한 곡식류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까먹어야 돼요, 이거 부리로. 근데 요 동네는 뭐 약간 뭐 벌레 같은 게 많아. 그러면 이렇게 잡기 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부리를 가졌다라는 거죠.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다 같은 새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이 때문에 새로운 종이 계속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봐봐 여기에 이 그림에 보면은 뭐 요런 불이 있는 애가 있었는데 얘네가 같이 살는데 여기 먹잇감이 되게 딱딱한 씨앗이야. 그럼 얘는 잘 못 까먹으니까 자식을 낳기 전에 죽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잘 살다 보면 자식을 낳겠지? 그럼 그 자식들은 그래도 비슷한 거예요, 부리가. 왜냐면 얘 유전자를 좀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선인장이 많네, 선인장. 선인장이 많은 데는 부리가 좀 빼죽한 게 좋아. 가시 안 찔리는 게. 그러면서 얘는 요런 부리를 가진 애, 요런 부리를 가진 애로 다양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 변이가 있는 거예요, 변이.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 부리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부리 가진 애, 요 부리 가진 애가 있었어. 근데 얘는 잘 못 살아남았어. 얘는 잘 살아남았어. 그럼 얘 자식들이 점점점 퍼져가지고 요 동네는 부리가 큰 애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환경이 서로 다른 환경에 살면서 환경에 유리한 그런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겨.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다윈의 이런 걸 자연 선택설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써놓을까요? 자연 선택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거죠. 1850년 정도에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변이라고, 변이. 생물 개체들이 가진 변이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불리한 데가 있어요 혹시? 어? 불리한 데가 있어요. 뭐 여기서는 얘가 불리한 거죠. 여기서는 얘가 불리한 거죠. 얘가 불리한 거지. 얘가. 쟤네서. 자, 그 다음에 어디나?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어떤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자신의 특성을 물려주는 과정이 반복되면 서로 다른 종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 분류 체계하기 전에 문제 조금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130쪽에 1번부터 9번까지 하면 되겠네요. 아니다. 8번까지 하면 되겠군.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하고 있어요? 문제 남았어요. 네. 입니다. 생물 다양성에 포함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생태계 다양성 되고요, 종 다양성 되고, 개체가 가지는 특성의 다양성이 유전적 다양성이야. 아, 네. 그러니까 이거 되죠. 5번. 자, 같은 종의 무당벌레라도 개체마다 특성이 다르다. 이런 건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생태계 다양성이고, 이건 종 다양성이죠. 종 다양성과 관련 있는 거는 이제 다고요. 종 다양성이 높으면은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되는 거고, 이것도 다고, 이것도 다고. 자, 이거는 생태계 다양성 뜻한다. 맞네. 개체 수의 다양성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종, 개체 수가 아니라 종. 자, 다에 제시된 생물은 모든 생태계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아니지, 뭐 저기 바다 생태계 이런 데 없죠. 3번 답이고. 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들의 특성이 다양해지며 급격한 환경 변화에 생존하고 이제 개체가 멸종될 위험이 낮아지는데, 그거는 가랑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가 쓰시고, 자, 봐봐요. 요습과 요습을 조사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네 종이 있어. 네 종. 근데 얘도 네 종이야. 잘 봐봐. 하나, 둘, 셋, 네 종이지. 아, 세 종이네. 미안해. 얘가 종도 많고 분포도 비슷하지. 분포도 한쪽만 많은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가가 종 다양성이 높은 거지. 일단은 답은 1번이에요. 가는 나보다 생물종이 많다. 자, 요런 얘기 잘 봐봐요. 그로미셀이라고 하는 바나나가 있어. 1950년대에 그로미셀만 심었어요. 그로미셀만.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 바나나만 심다 보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거예요. 그 특성만 가지고 있는 바나나를 심다 보니까. 그래서 바나나 공장에 파나마 곰팡이병이 돌았어. 다 죽었어요. 그로미셀이, 바나나가. 근데 지금 있는 바나나는, 지금은 캐번디시라고 하는 바나나를 심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캐번디시만 심으니까 요즘에 또 이 캐번디시가 전염병에 걸리고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나나를 못 먹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물 개체의 특성이 다양해야지 멸종 위험이 낮아진다라는 거지. 근데 바나나 같은 것도 유전자 조작하는 거. 조작이 가능한데, 근데 이게 왜 똑같은 애만 이제 심게 되냐면, 원래 바나나 씨앗을 이용해 가지고 심으면
종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종이 다양한 게 아니라 변이가 다양하게 생겨요. 씨앗으로 심으면. 근데 바나나 씨앗 없지. 그러게요. 근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번식시키냐면 바나나가 이렇게 자라. 이 바나나를 꺾어가지고 심어요 옆에다. 그럼 또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얘랑 유전자가 똑같은 거지. 생각하니까 바나나 먹고 있었을 때 씨가 없어. 그 씨가 없는 그런 바나나를 우리가 기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의 바나나는 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바나나가 재배도 쉽고 맛도 좋으니까 그거만 심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개체 특성이 다양하면 멸종될 위험이 낮다라는 거야. 3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는 열대우림이야. 열대우림에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많아요. 네. 네, 5번이고 자세히 보면은 줄무늬가 좀 달라. 완전 똑같지는 않아. 그쵸? 살짝씩 그런. 약간씩 달라. 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인데 이런 특성은 뭐라고 하냐면 변이라고 해. 변이가 생기는 건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런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변이라고 합니다. 자, 나뭇잎 먹는 핀치, 곤충 먹는 핀치 각각의 부리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뭐 때문에 다른 거냐면 먹이 종류가 다른. 그쵸, 먹이 종류가 달라서 그렇죠. 5번이 답이죠. 자, 실력 강화도 마저 할게요. 134쪽에 1, 2번만 풀면 되겠네요. 134쪽에 1, 2번. 이것도 유명한 거예요.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해서 그 아일랜드에서 감자를 한 종류만 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하고도 관련이 있긴 한데 감자가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200만 명이 굶어 죽어. 200만 명이. 영국의 가혹한 수탈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감자 작물만 심다 보니까 200만 명이 굶어 죽는 건 엄청 끔찍한 거야.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어봐. 200만 명이. 이거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합니다. 이걸. 물론 이제 그래서 아일랜드가 영국 사람들 엄청 싫어해요. 하여튼 안 도와줬어요, 영국이. 그것도 있고. 아일랜드 저 사람들 뭐예요? 이건 동상이지. 이제 그때 죽은 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이나 이렇게 남겨놓은 거지. 이렇게 요랬다. 이렇게 다. 이렇게 죽었다. 얼마나 불쌍하냐. 자, 그래서 이게 다양한 감자 품종을 심었으면 그래도 살아남는 애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저런 일이 안 벌어졌다라는 거죠. 단일 품종만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나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 가가 높은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거죠. 감자 마른병이 유행한 후 감자 수확량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많다. 아니지, 가가 더 많은 거고요. 생물 집단 내 개체의 특성이 다양하면 전염병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의해 멸종될 위험이 낮다. 맞는 이야기죠. 기억되고 3번. 틀렸네. 자, 수확량은 나에서 보다구나. 미안해, 내가 잘못 읽었네. 나에서 보다 가에서 많다. 맞네요. 미안. 가가 수확량이 많은 거죠. 5번 똑바로 안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들이 서식하는 그런 다양성은 생태계 다양성, 요런 거는 종 다양성,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거는 유전적 다양성, 이거는 생태계 다양성. 가가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하고요. 나는 개체 수보다 종류와 관계가 있다. 이거 맞아요. 종다양성은 종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요게 언뜻 읽으면 맞아 보이거든요. 우수한 특정 형질을 가지는 개체가 많을수록 다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특정 형질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우수한 형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 근데 그 당시는 좋을 수 있는데 뭔가 전염병에 돌고 이러면은 그 우수한 형질이 다 한꺼번에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수한 형질이 많은 것만 기르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벌써요? 내용이 달라.